바닐라 JS 1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원형 타입을 바닐라 JS라고 하고 있고요. 바닐라 JS는 특별한 문법을 가진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저희가 jQuery 같은 그런 플러그인을 제외하고 자바스크립트 고유의 문법으로 작성하는 그런 기법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원형의 기법들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JS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앵귤러 JS나 리액트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에 있기 때문이죠. 자,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W3 스쿨에 있는 기능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과 비유사하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문법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1강 문서에 있는 시작점 PDF 문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환은 PDF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닐라 JS라고 하게 되면 먼저 바닐라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바닐라라는 단어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바닐라 향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평범한 특별할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닐라 JS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원래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URL을 보게 되면 자, vanillajs.com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별다를 거 없는 레퍼런스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각각의 코어 펑셔널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체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관련 소스를 다운받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소스를 다운받아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받은 파일은 0바이트 내용이 되고요. 코드 편집기로 열어도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닐라 JS는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자바스크립트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바닐라 JS는 매우 우수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작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코딩에 따른 결과물이 빠르게 브라우저에 브라우징이 된다는 거죠. 자, jQuery와의 문법에 따른 차이들을 보게 되면 자, jQuery를 비교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스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까지 거의 모든 UI 개발자들은 jQuery에 의존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와 명령어를 작성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이제 jQuery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돔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jQuery 셀렉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jQuery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jQuery의 키워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구조는 이런 달러 기호가 되겠죠. 자, jQuery 시그널은 바로 달러 기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 태그 방식을 의미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id값일 경우에는 여기 샵이 붙어야 되는데 요거 잠깐 오타가 났네요. 자, 샵 헤더라고 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기호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라는 태그에 접근할 때는 지금처럼 태그 이름은 내부,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은 메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죠. 자, 이게 조금 오류가 있네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셀렉트, 그러니까 해당 대상을 참조할 때는 일단은 이제 id를 참조할 때는 헤더 get element by id,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타가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의 태그 이름은 내부,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메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jQuery를 사용해왔던 개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를 참고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 지금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문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로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무래도 될 것 같죠. 자, 바닐라 JS 개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되지 않고 항상 원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을 구현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자, 이에 따른 논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로 개발하는 것과 원본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 먼저 jQuery와 같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에 장단점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코드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쉽게 작성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점을 보게 되면 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다양한 기능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API 타입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제공되는 기능을 토대로 개발 생산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초 코드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 코드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겠죠. 자, 최적의 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예외 처리나 우회 처리는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별 또는 브라우저 버전별 테스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예외 처리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완성된 플러그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공돼서 jQuery를 비롯해서 굉장히 쉽게 저희가 다양한 브라우저에 크로스 브라우징이 맞춰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된 스크립트 방식을 통해서 개발 품질 유지가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공되는 기능과 레퍼런스를 활용한다면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완성된 코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별도 학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스크립트를 포함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스크립트 구조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방식에 따른 기술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버전별 호환성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자체 해결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닐라 JS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장단점을 보게 되면 일단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할 수 있어서 단순한 구조로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이외에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가벼운 스크립트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별도의 기반 기술이 업데이트 되는 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점을 보게 되면 자, 필요한 기능에 따른 자체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브라우저에 따른 이슈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JS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해결 방안이 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JS 수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강좌의 내용이 지금처럼 바닐라 JS 기초 코드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ECMA 6버전 이 수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자의 개발 수준에 따른 코드 품질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비교해서 같은 일정의 같은 코드 품질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 일정이 필요하고요. 자, 개발자들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코딩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쓰게 되는데요. 예전에 프레임워크가 아닌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코드를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의 개발자들이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원본 자바스크립트 쓰게 되면 그 작업자에 따라서 코드 결과물, 그러니까 품질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가벼운 스크립트 구성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현재 웹 트렌드는 지금 가벼운 형식으로 코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웹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코딩은 어려워졌고 브라우징은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이런 화면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웹 개발 상황은 매우 급변하고 있으면서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개발자들은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고단한 현실이 됐고요. 큰 풍랑에 휩쓸려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돛담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코드와 블로그 자료는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발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직면하는 새로운 웹 퍼블리싱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번 강좌가 준비되었으며, 자,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다시 맺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웹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화면단 퍼블리싱 그리고 화면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기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JS 프레임워크의 기초가 되는 이런 바닐라 JS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 요소에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도움 요소의 접근으로는 먼저 ID로의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로의 접근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태그 이름으로 접근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ID로 접근할 때 ID에 따른 접근 방법들을 좀 알아볼게요. 자, getElement by ID라는 메서드는 지정된 값을 갖는 ID 속성의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일반적으로 노드 오브젝트의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지 텍스트 노드와 주석과 같은 그런 것들은 엘리먼트 오브젝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노드 오브젝트와 엘리먼트 오브젝트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태그들을 엘리먼트 오브젝트라고 하고 있고요. 자, document.getElement by ID, 엘리먼트 ID로 지정하게 되면, 자, 리턴되는 값은 onElement 오브젝트, 그러니까 엘리먼트 오브젝트가 반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 구문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안쪽에 ID 값을 이렇게 참조하게 되고요. 여기서 스타일에 관련된 백그라운드 컬러 샵666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활용 구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일은 엘리먼트 오브젝트의 스타일 리스트를 얻거나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관련된 이런 스타일들은 이런 참고 URL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간단한 내용들은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해당 매뉴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강 내용을 보게 되면 스타트 경로가 이렇게 있죠. 스타트 경로에 자, 바닐라 JS 베이직 언더바 바닐라 JS 1.html 문서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스타트 경로를 열어보시고요. 자, 관련된 브라우저는 보통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열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저에게 이제 관련된 레퍼런스 HTML이 있어요. 레퍼런스 HTML을 이렇게 보시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돔 엘리먼트라고 되는 이런 HTML 돔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수업 내용에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처럼 id 값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get element by id 값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에디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는요, 일단은 여기가 스크립트를 인지할 수 있게 스크립트 창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자, 작성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내장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련된 위에 있는 참조 형식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스크립트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내용들 저희가 도큐먼트 자, get element by id 값. 자, 관련된 내용들은 id가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참조 형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eturn value는 바로 node 오브젝트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먼저 이제 id 값으로 접근하게 되면 먼저 이제 튜토리얼이라는 요소를 만들었어요. 아, 이게 에디터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id 값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튜토리얼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게 되면 그러면 참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문자열 타입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지금 참조되는 형식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바라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죠. 자, 바라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냐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변수를 지정할 때 변수나 어떤 단순한 변수나 아니면 복잡한 이런 유형을 지정할 때 쓰는 이런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바라는 키워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바라는 키워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자, 바는 저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숫자에 대한 변수를 지정할 때는 바에는 0이다 라고 지정하게 되면 숫자형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우측에 있는 항목에 실제의 어떤 값이 들어가고요. 변수를 대입받는 어떤 실제 변수는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호는 저희가 이제 우항에 있는 내용을 좌항에 대입한다 라는 측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n이란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콘솔을 찍어주게 되면 자, 0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0을 찍어 보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상수로 어떤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확인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콘솔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지금처럼 어떤 값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라고 하는 거죠. 로그라는 건 바로 기록이 되고요. 로그는 0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처럼 자, 그러면 자, 물론 이렇게 console.log로 어떤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console.log로 지금처럼 만약에 n을 찍어주게 돼도 똑같이 상수값을 확인한 것처럼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어차피 n은 바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을 출력하든 n을 출력하든 동일한 결과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결과값을 변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처럼
첫 번째 n값을 찍어 보시고요. n값을 변형해서 10이라고 찍어 보시면 그러면 console.log 값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이게 제가 에디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동일한 이런 출력 결과를 얻고 있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console.log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맞죠? console.log. 자,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찍어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0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는 10이 찍히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변할 수 있는 수를 뜻할 때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바라고 하는 키워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사용하는 요런, 슬러시 두 개는 저희가 주석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구문을 막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개발자들끼리 의견을 공유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주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아신다라는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1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지금처럼 n값이 변했다 라고 해서 변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튜토리얼이라는 이런 문자 대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론 노드 오브젝트를 대입받는 형식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튜토리얼이라는 요소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스타일 바꿀 때는 여기서처럼 스타일을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컬러는 666 컬러로 변경했다. 자, 여기에서 지금처럼 스타일 타입은 말 그대로 노드 오브젝트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그런 목록이 되고요. 목록 하위에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그죠? 배경 색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당 색상을 변경하시게 되면 색상이 변경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물론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자, 주석 처리할게요. 자, 위의 구문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전체 주석을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슬러시 별표 슬러시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처리된 구문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라인 주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블럭 주석, 이것도 라인 주석이니까. 자, 근데 실제로 쓰실 때 지금처럼 도큐먼트,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 쓴 다음에 여기서처럼 튜토리얼 쓰시고 여기다가 스타일, 자, 백그라운드 이렇게 쓰신 다음에요. 여기서 샵 666 이렇게 쓰셔도 되십니다. 그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앞에 있는 내용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수로서의 참조 형식을 가지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지금처럼의 이런 참조 형식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앞에 있는 참조 형식이 길어질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돔 유형의 참조 형식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바 튜토리얼이라는 방식으로 참조 타입을 만드시고 거기에 따른 이런 돔 조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과물은 같죠? 결과물은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거죠. PDF랑 비교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태그 이름인데요. 자, 여기서 태그 이름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서상에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돔이라고 하게 되면 도큐먼트 모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참조 형식이 도큐먼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큐먼트의 태그 타입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반환되는 유형도요. 노드리스트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물론 뭐가 되냐면 약간 배열과 비슷한 그런 노드 목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li를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et elements s가 붙는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by tag name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et elements by tag name. 자, 위에 있는 것까지 주석을 이렇게 시키고요. 자, 물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전체 블록 처리를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여기까지 써봤고요. 자,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li라는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li 리스트라고 해서 li라고 쓸게요. 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큐먼트, 여기서 get elements by tag name. 자, 이렇게 썼어요. 자, tag name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li를 참조하는 거죠. li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console.log로 자, li 리스트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li 리스트를 검증해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브라우저로 볼게요. 자, 만들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li 지금 HTML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HTML 컬렉션은 뭐가 되냐면 지금처럼 노드 오브젝트, 그러니까 엘리먼트 오브젝트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0번은 li, HTML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랭스가 6으로 되어 있죠. 자, 랭스가 6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가 되냐면 배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거죠. 자, 무슨 뜻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배열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new array를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담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자, 이렇게 해서 배열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배열 데이터를 가져오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1, 2, 3, 4 이렇게 그 해당하는 배열 데이터들을 지금 식으로 어레이 타입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어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nsole.log로 값을 가져오시게 되면 자, 보통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죠. 자, 1이라고 0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0이라고 하게 되면 인덱스 번호가 되기 때문에 자, 1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자, console.log 자, 어레이에 1번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값을 모두 받아보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포문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 형식으로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포문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다음과 같은 거죠. 포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구문으로 자, 일단은 이제 기초적인 구문들에 따른 설명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기초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좀 들으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i 타입으로 만드시게 되면 i는 0이다. 그리고 i는 뭐가 되냐면 어레이에 지금 요거는 이제 먼저 돌리는 것부터 순환 횟수만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당하는 i 값을 계속 순환하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nsole.log 이렇게 해서 i자를 받게 되면 그러면 i에 따른 타입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맨 처음에 어떤 기호에서는 i는 처음에 0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작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가 하나씩 커진다. 그 다음에 i는 하나 커더라도 1밖에 안 되죠. 10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게 바로 for 반복문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 반복문 로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까지 다 진행하게 되면 강좌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인 기초적인 자바스크립트 구조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분들이
저희가 수업을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구문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게 되면 자, 레퍼런스를 통해서 따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걸 통한 또 수업을 또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포문 형식으로 구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처럼 0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만들어진 이런 반복자를 통해서 어레이 i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자, 콘솔 값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어레이의 랭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랭스는 그 배열의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get elements by tag name으로 얻어지는 내용들은 도큐먼트 상에서 노드리스트 오브젝트 HTML 컬렉션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자, 이 타입은 바로 얻고자 하는 이런 형식은 바로 배열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레이 랭스를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레이 랭스는 바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실제 인덱스 값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결과값을 보게 되면 4가 출력되죠. 그죠? 이렇게 4가 출력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를 통해서 해당하는 값들을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얻어지게 되면 자, li 리스트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용을 똑같이 이걸 배열에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테스트 하신 거고, 자, 구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console.log 자, li 리스트의 랭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뭐처럼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자, 노드리스트 오브젝트는 배열과 비슷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li 리스트의 랭스로 확인하시면 그러면 길이 단위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해당 구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될까요? 6개가 출력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포문 형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니까 6개 li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i 리스트에 랭스를 돌릴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li 리스트의 랭스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노드를 보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죠. 그죠? li 6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코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색상을 한번 칠해 보시면 li의 리스트 i 꼭 배열자처럼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저희가 스타일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스타일 리스트 중에서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샵 666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li 컬러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색깔이 변경된 걸 li 리스트가 없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버그 창이 뜨게 되면 그 li 리스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타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죠? 자, li 리스트라고 쓰시게 되면 색깔이 변경된 걸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단지 마지막 노드는 조금 이제 비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변경된 내용에서 마지막 컬러의 텍스트를 뭐 쓰시고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컬러링 된 건 6개의 어떤 노드의 컬러링이 됐는데 자, 마지막 노드는 이제 일단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단계 제가 지금 시간에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노드에 접근하는 것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강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내용들도 현재 문서상에서 접근하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get elements by class name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반환되는 타입을 잘 보시게 되면 자, 노드 리스트, 그러니까 배열과 동일한 타입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 타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활용 구문을 한번 얻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얻어보시면
자, 동일하죠? 아까 전에 태그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동일하게 li 리스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도큐먼트, 자, get elements by class name. 자, 접근하게 되면 클래스 네임 뭐가 되냐면, 여기서 지금 클래스 네임, 여기서 클래스 네임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자, HTML 로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HTML 로드를 접근해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똑같이 노드 리스트 오브젝트가 반환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console.log로 보시게 되면 li 리스트,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li 리스트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요번에는 지금 클래스 이름으로 받아본 거죠? 클래스 이름으로 받아보시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TML 컬렉션이 얻어졌는데 단지 뭐가 될까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li가 지금 HTML 클래스는 여러 개 중복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제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배열자에 접근해야겠죠. 그럼 0번이 됩니다. 0번이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지금 저희가 노드 오브젝트가 반환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노드 리스트 오브젝트가 되고요. 이거는 배열, 이거는 배열자. 배열자에다가 노드 오브젝트에다가 항상 변형을 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HTML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노드가 반환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자, li 리스트 0번으로 접근해야겠죠. 나 노드니까 스타일 리스트를 먼저 논한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샵 666 이렇게 칠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지금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컬러링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HTML 노드에 컬러링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강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1강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저희가 노드에 따른 접근 방법들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 내용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